정시를 결단하고 학교에서 수능 공부를 하려는 순간 학교 쌤들이 수업 시간에 딴 공부한다고 아마 혼내실 거예요. 그리고 쉬는 시간에는 여러분의 에어팟을 뚫어버릴 정도의 괴성을 지르면서 짐승 새끼들 마냥 날뛰는 애들이 여러분의 주변에 득실거릴 겁니다. 이런 학교에서 내신이 4, 5, 6등급이 무슨 정시냐고 부모님, 선생님, 친구들의 온갖 조롱과 멸시로 여러분들을 비웃을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이고 지금까지 내신 등급을 보니까 수시로 인서울 할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까워서 정시로 전향해서 소위 정시 파이터로서 결단을 내리고 수능에 올인할 생각이 있는 학생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요, 16년 동안 1대1로 수백 명의 학생들을 수업하면서 제가 제일 자신 있고 또 잘하는 게 고2까지 내신 4, 5등급의 학생들을 수능으로 인서울대학에 꾸역꾸역 들어가도록 도운 거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꼭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집중해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제 사례를 중심으로 일반고 내신 4, 5, 6등급이 정시로 인서울대학에 합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증과 또 합격 전략을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망상으로부터의 탈출과 자신에 대한 자각이에요. 자, 이게 뭔 소리냐? 자, 고3이고 수능이 200일도 안 남은 제 학생이 있었어요. 당연히 정시 파이터고요. 모의고사 평균 등급이 한 5등급 정도의 학생이었어요. 인서울은 그냥 간다는 거예요. 지금 중앙대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인서울 하위권 대학들은 우습다는 거죠. 이 학생 말로는. 보통 인서울은 개나 소나 가지 않나요? 이런 그 멘트는 고1에서 아니면 고2 초반? 근데 의외로 고3인데도 저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직 본인이 발동이 안 걸렸다는 거예요. 자기가 다음 달부터 방학부터 혹은 6월 목평부터 등등 언젠가부터는 할 건데 그 시작하기만 하면 본인이 다 씹어 먹는다는 거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고3 친구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자, 이 아이가 수능 100일이 좀 남았습니다. 변한 건 하나도 없어요. 똑같았고요. 여전히 5등급에 여전히 중앙대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 번은 하나 봤더니 무슨 유튜브에서 수능 100일이면 충분히 가능하다. 수능 100일이면 충분하다. 등등의 이런 뉘앙스의 영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인 바람이지만 제발 이런 영상이나 어떤 블로그나 글의 제목이 없었으면, 좀 올리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제가 내용을 보지 않아서 함부로 솔직히 말할 수는 없지만 제목만 봐도 이런 망상에 사로잡힌 친구들에게는 정말 더 깊이 망상에 빠지게 만드는 제목이기에 충분해요. 자, 수능 일주일 남았을 때요. 제가 과외를 하러 왔는데 이 친구가 변한 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근데 기분이 굉장히 좋은 거죠. 굉장히 기분이 좋아 있어가지고 제가 뭐지? 얘는 정신 승리했나? 제가 이런 생각을 하고 얘를 이야기를 하는데 얘가 뭐라고 했냐면 중앙대는 아닌 것 같대요. 가봤자 반수를 다시 할 것 같다는 만족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스카이를 목표로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특히나 신촌에 있는 연대를 목표로 한번 재수에 도전을 하겠다는 거죠. 제가 할 말이 없어서 그냥 한참을 그냥 멍하니 바라보고 아이만 바라보고 있다가 나왔던 적이 있어요. 자,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자, 문제는 학부모님들도 똑같아요. 자, 제가 정말 많이 듣는 소리가 우리 애는 안 해서 그렇지 하면 머리가 좋아서 금방 다 따라잡는다는 거예요. 꼭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잘했다는 얘기를 엄청 하세요. 어렸을 때 영재 소리 듣고 똑똑하다는 얘기 들은 친구들은요 더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 말 믿고 저러고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안 해서 그렇지 공부를 제대로 하기만 하면 본인이 장난 아니라는 거예요. 자, 망상에서 나오셔야 되고요. 현실을 자각하셔야 돼요. 인서울 정시는 정말 어렵습니다. 대략적으로, 아주 대략적으로 말해서 최소 상위 14% 안에 들어와야 되고요. 그 14%에는 N수생들도 있고요. 자사고, 특목고 학생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봐왔던 그 절대적으로 벽으로 느꼈던 그런 친구들과 경쟁을 해야 돼요.
이런 망상을 가진 학생들의 내면을 제가 들여다보니까요, 어떤 생각들이 있냐면, 지금 당장은 조금 열심히 하기가 좀 힘들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힘든데 정말 진짜 열심히 언젠가는 하긴 할 거다. 그리고 나는 시작하기만 하면 내가 원하는 학교를 충분히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아주 깊이 뿌리 박혀 있어요. 이게요, 왜 절대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지 제가 명확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왜 5등급, 6등급이에요? 이 학생은 우리가 왜 현재 5등급, 6등급이죠? 왜 그랬을까요? 과거에 뭐 한 30분? 하루에? 뭐 30분이나 그 30분 내외에 공부했겠죠. 하루 30분 공부. 쉽게 말해서. 이렇게 하루에 30분, 또 30분도 안 되는 시간을 공부를 했으니까 현재 5등급의 내가 된 거죠. 그러면 미래에 수능에서 인서울 하려면 1, 2, 3등급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1, 2, 3등급을 나오기 위해서는 현재 5, 6등급인 내가 과거의 악순환을 끊고요, 현재 7시간에서 8시간 정도의 공부 양을 소화시켜야지 미래에 내가 1, 2, 3등급이 될 거잖아요. 이 원리는 다 이해하시죠?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미래의 어떤 시점부터, 미래에 여기 있을 거 아니에요? 미래의 어떤 시점부터 내가 열심히 하면 수능에서 1, 2, 3등급이 나오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뭐 지금 7, 8시간 못할 거 이때 뭐 10시간씩 하면, 근데 그러겠죠. 그런데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언젠간 하루 10시간 이상 공부를 할 거다?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다시 또 설명을 해볼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지 다시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저희 학원에요, 뭐 한 30분 내서 하루에 뭐 1시간 정도 공부하는 학생들이 이제 정시로 전향을 하면서 저희 학원에 등록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학생들이 대부분 이제 고2인데, 그럼 저희가 공부를 시킬 때 1시간도 안 하던 학생을 갑자기 뭐 5시간, 6시간 시킬 수 없잖아요. 그러면 뭐 한 2시간 정도를 처음에 목표를 잡고 공부를 시켜요. 심지어 이 학생은 저희 학원의 도움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학원에 따로 마련된 개인 학습실에서 선생님이 보는 같은 공간에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관리 안에 있는 거죠. 훨씬 유리하죠. 혼자 하는 학생들보다 당연히 어떤 환경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훨씬 유리한 환경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이 학생들에게 일어나는 대부분 공통적인 현상이 있어요. 공통되는 현상. 자, 1시간 정도 공부했던 학생을 2시간 정도 늘렸을 뿐이에요. 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이 학생들이 공부하면서 별 얘기를 다 하는데요, 뭐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이러다가 이렇게 공부하다가는 자기가 뭐 우울증 걸릴 것 같대요. 또 뭐라 그랬냐면 너무너무 외롭다는 거예요. 이런 외로움을 처음 맛봤대요. 별소리를 다 해요. 2시간 앉아있는데 인생의 모든 뭐 역경과 뭐 짐을 혼자 다 짊어지고 있는 같은 얼굴로 이렇게 앉아있어요. 뭐 엄마가 보고 싶대요, 갑자기. 그죠? 그 심지어 정말로 있었던 일인데, 엄마한테 전화해서요, 쉬는 시간에 엄마한테 전화해서 펑펑 울었던 애가 있어요. 너무 힘들다는 거, 통화해서 엄마랑. 자, 이런 현상이 이해되세요? 2시간 앉아있어요. 2시간. 이해되시나요? 저는요 100% 공감하고 이해해요. 힘들어요. 엄청 고통스럽고요. 우울증 걸릴 것 같다는 얘기도 이해해요. 여러분, 당연히 너무 힘들어요. 왜 너무 힘들어요? 왜 이렇게 힘들까요?
자, 과거에 안 했잖아요. 공부를 안 하다가 이 2시간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냥요, 일상이 어땠냐면요, 학교 갔다 와서 침대에 누워서요, 폰 조금 하다가 급하게 밥 먹고 학원 갔을 거예요. 학원 갔다가 또 자기에 대한 보상으로 와서요, 침대에 누워서 폰을 하거나 아니면 게임을 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조금 양심이 걸린 애들은 이제서야 이제 학원 숙제를 조금 하고요, 다시 누워서 폰 하다가 그러다 자요. 대부분 이렇게 보냈고요. 이렇게 살다가 2시간 여기 앉아 있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언젠가 갑자기 하루에 10시간을 한다고요? 이렇게 이제부터 좀 해보려고 저희 학원에 찾아와서 이런 환경과 시스템이 받쳐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2시간 앉아 있는 것도 이렇게 죽을 것 같은데 언젠가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언젠가라고 말하는 학생, 인서울 갈 확률 0%. 이해가 되시죠? 자, 정신 차리시고요. 정말 내가 내신이 4등급 이하이고 정시로 인서울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지금 당장 폰을 던져야 되고요. 이를 악물고 책상에 앉아서 책을 피셔야 돼요. 이를 바득바득 갈고요. 눈물 쏟아가면서 버텨야 돼요. 그래야 원하는 인서울을 할 수 있어요. 지금 당장 안 하면요, 인서울은 없어요. 그런데 제가 학원에서요, 이 고통스럽고 어떤 힘듦의 과정에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제가요, 이런 학원에서 이런 과정을 겪는 학생들을 볼 때마다 너무 안쓰럽고 또 딱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고통스러움과 힘듦의 과정에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이러한 고통 가운데서요, 달콤함을 맛보는 날이 분명히 와요. 나도 열심히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우와, 나 좀 멋있는데? 시간이 벌써 이렇게 지났네. 오늘 정말 진짜 단 1분도 허투루 보내지 않고 알차게 보냈구나. 이 달콤함을 맛보고 잡으면요, 그때부터는 끝이에요. 절대 다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거기까지 가셔야 돼요. 저는요, 일반고 학생이 내신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정시를 선택하는 것은 언제나 환영하고 옳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난 우리 학생들이 어떤 학교든지 자신이 만족하는 학교를 갔으면 좋겠고요, 가고 싶지 않은, 원하지 않는 학교를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정시 올인은요, 적극 찬성이고 환영을 해요.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계속 얘기한, 본인이 정시 파이터로서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철저하게 냉철하게 검증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 과정을 통과해야지 정시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끝까지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또 이 치열한 입시 현장 가운데서 아이들과 함께 하면서 나누고 싶은 내용들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